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파트인 쉔커의 자유작법에 나타난 반음계주의 연구 파트를 맡은 발표자 김혜리입니다. 자유작법은 데어 프라이어자트이고요. 이거를 자유작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쉔커가 어떻게 화성학 저서의 이론에 대략적인 라인을 확장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우리는 화성학 저서 말미에 쉔커가 어떠한 방식으로 으뜸 사마음을 조성 시스템의 기본 베이스로 잡고 다른 사마음들을 변성화음이나 으뜸음화를 통하여 도출해 나가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30년 이후 이 자유작법에서 쉔커는 여전히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확실히 자리 잡은 조성은 심지어 반음계적 현상의 더 큰 부분까지도 사마음의 뿌리로 볼 수 있게 한다 라는 글귀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문장은 화성학 저서의 말미에 있는 주장을 강화시키는데 그 주장은 조성음악의 맥락에서 반음계 진행의 사용은 그 정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화성학에선 이 반음계 사용의 가이드 원칙 또한 변성화음과 으뜸음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쉔커 이론의 범위가 화성학을 지나 자유작법에서는 상당히 넓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자유작법에서는 쉔커는 더 이상 발생된 사마음을 수직적인 울림으로 소개하지 않았으며 대입법의 복합체로 소개하였습니다. 이 복합체는 으뜸화음에서 딸림화음으로 다시 으뜸화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시적인 구조, 즉 근본 구조를 뜻하며 머리음 853에서 하행하는 근본 선율과 베이스 아르페지에이션의 라인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작법에서 묘사되는 파생 사마음은 전체 곡의 화성 구조를 컨트롤하며 이는 단일 조성 작곡의 개념으로 이어져 사실상 전체 곡이 하나의 조성 시스템에 의해 지배되며 전조라 부르는 것은 잠시 이탈하는 것일 뿐 원래의 시스템, 즉 원조의 존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근본 구조는 대입법적인 연관성뿐만 아니라 화성적인 연관성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본 구조는 모든 슈투펜의 조상으로서 단일 조성의 핵심 원칙을 잘 요약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 조성의 개념은 전조의 전통적인 아이디어를 거부할 뿐 아니라 조성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도 거부합니다. 예를 든다면 장조와 단조의 연관성인데요. 이론가 존 로트갭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조와 단조의 개별적인 연관성을 보는 컨셉은 쉔커리안들에게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이다. 만약 예를 들어 A 마이너 코드가 C 메이저 곡 안에서 으뜸화 되었다면 쉔커는 그것을 좀 거시적인 맥락에서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설명을 할 것이다. A의 베이스 음은 아마 하행하거나 상행하는 선적인 진행의 패싱톤이거나 5도로 가는 윗 보조음이거나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다. 쉔커는 절대 A 마이너 코드를 조성의 독립된 컨셉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쉔커는 모든 코드를 하나의 조성 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정경층과 후경층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쉔커가 고안한 표입니다. 맨 윗칸에 힌터그룬트라 써져 있는 것이 후경층, 즉 근본 구조이고요. 다이아토니라고 명시해 놓음으로써 근본 선율은 오는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표와 함께 첨부된 텍스트에서 그는 쉔커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까지의 모든 사건의 합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다이아토니의 희박성과 정경층 조성의 풍부함을 대조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경층에 나타나는 오는계적인 근본 선율은 매우 적은 음표수로 축약됨을 뜻하고 실제로 이 표에서 칸도 점점 좁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 맨 밑에 For their Grund라고 적혀있는 정경층은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For their Grund에서 다양한 조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그 특정 반음계 요소가 이 세 개의 레벨 중 어떤 레벨로 들어가게 했는지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시작 부분에 언급했듯이
많은 쉔커리안들은 반음계 화음과 음정이 대부분 표면, 즉 정경층이나 그 바로 위의 중경층 지점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델레 카치와 펠릭스 살처는 코드들이 제한된 수의 온음계 진행, 즉 예를 들어 이 괄호 안에 써져 있는 진행들에서만 화성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 자신이 표현한 중경층 그래프의 깊은 부분, 즉 후경층과 가까운 부분은 전적으로 온음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여드릴 예시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중경층의 진행이 화성학 저서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서 수많은 반응계적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음계 요소는 어떻게 상위 중경층 그래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상위 중경층 그래프란 거의 후경층과 가까운 중경층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쉔커에 따르면 반음계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상위 중경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근본 선율의 연장을 통해, 두 번째 베이스의 화음 펼침, 즉 베이스 아르페지에이션을 통해 드러나는 믹스처, 차용음의 활용을 통해, 마지막으로 베이스 슈투펜의 으뜸음화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쉔커는 자유작법 중 믹스처 앤 프리지안 2라는 소제목을 가진 두 번째 파트에서 위에 말한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03번째 문단에서 그는 음계의 세 번째 즉 3음도 믹스처가 머리음 853에서 하행하는 근본 선율 라인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때 6음도 믹스처는 더 넓은 레벨의 81 라인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음도 믹스처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떠있는 악보는 첫 번째 예시인 쇼팽 마주르카 A 플랫 메이저 OP17 넘버 3입니다. 첫 번째 선율음 C가 3음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반음 내린 C 플랫에 의해 연장되는데 이는 곡의 전체 중간 부분을 지배합니다. 이 C 플랫은 실제로 E 메이저의 토닉음에 의해 서포트됩니다. 이는 원조에서 F 플랫으로 기능을 함으로써, 임영동음으로 F 플랫으로 기능을 함으로써 그 원조인 A 플랫 메이저의 플랫 6도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악의 센터에서 꽤나 길게 드러나는 이 패시지는 쇼팽의 그 믹스처의 반응계적 사용이 음악 구조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 예시는 슈베르트의 트라우어 왈츠 OP9 넘버 2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는 또 역시 음도 3인 C 플랫은 감 7화음인 샵 4도 7에 의해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분석에서 특별한 점은 이 감 7화음이 실제로 곡의 정경층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나타나는 음은 F 플랫, A 플랫, C 플랫, D로 이루어져 있는 절먼 6 화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쉔커의 재해석은 처음 보기에는 이게 뭐지 싶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롭게 반응계를 다루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상위 중경층 그래프에서 쓰이는 믹스처는 단순한 선적인 진행이나 보조음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차별화된 분류가 필요합니다. 쉔커는 진정한 선적인 진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라인이 적어도 3도 간격을 진행해야 하며 상위 중경 계층에서 나타날 때는 5도 머리음과 3머리음 주비에 있는 윗 보조음 모션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연장 자체가 반음계적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음 5, 6 플랫 5의 연속은 6이 플랫 6도나 혹은 4도 믹스처에 의해 서포트되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음계가 상위 중경층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다른 두 가지 예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F 마이너 OP57입니다. 쉔커에 따르면 이 소나타의 구조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상위 중경층에서 플랫 5 머리음을 거쳐서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머리음 5, 플랫 5, 4, 3, 2, 1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 플랫 5는 5 혹은 4의 통과음이 아니라 마디 51에서 모달 체인지가 일어난 이 주제 그룹에 의해 생성된 3도의 차형 화음입니다. 두 번째로 슈베르트의 이 단조 Auf dem Fluss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쉔커는 머리음으로 상승하는 이니셜 어센트에서 믹스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최종적인 머리음 G는 세 번째 음이 반음 높이 올라간 E, G 플랫, E, G 샵, B, E의 상승하는 아르페지에이션에 의해 접근됩니다. 믹스처에 대해 논의한 쉔커는 즉시 프리지안 2의 가능성 또한 고려하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네아폴리탄 6화음을 쉔커 이론에서는 프리지안 2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음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근본 선율 라인에서 플랫 2가 이보다 앞에 오는 두 개의 성부 진행 스케치를 제시합니다. 이 앞 악보에서 나타나는 1도 위에 있는 플랫 표시는 지금 이 곡이 C 마이너가 아닌 C 메이저에 있음을 시사하며 C 마이너 곡이라면 이렇게 플랫 3 표시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은 원래라면 E 내추럴에서 D 플랫으로 가는 증 2도 진행, 즉 3음에서 플랫 2로 가는 진행을 피하기 위해 플랫 2 이전에 예비하는 1도의 믹스처 화음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나타나는 그래프는 화성학 저서에서 쉔커의 프리지안 2도가 궁극적으로 단조 체계에 속해 있다는 의견을 입증시켜줍니다. 물론 이러한 반음계 요소들은 상위 중경층의 근본 선율 라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베이스의 아르페지에이션 내에서도 발생합니다. 쉔커에게 베이스의 아르페지에이션에서 1도, 5도, 1도로 진행하는 5도 라인과 함께 나타나는 이 베이스 라인은 상위 중경층 레벨에서는 2도, 3도 혹은 4도를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6도와 7도는 제외되는 겁니다. 이러한 슈트펜 각각은 믹스처를 통해 반음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중 3도의 믹스처는 토닉의 진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 넓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나타난 것은 가능한 3도와 6도의 믹스처를 모두 나타낸 표입니다. 한번 보시면 매우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쉔커는 장조에서 플랫 3도를 통해 보다 특이한 펼침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예시를 제공합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E 넘버 2, 즉 예시 6을 보면 A 장조의 으뜸화음은 발전부 섹션의 발전부 섹션의 시작에서 C 메이저로 곡이 두드러지게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C의 내추럴 음을 통하여 펼침화됩니다. 다음은 모차르트 룬드 D 메이저 K485인데요. 이 동그라미 쳐진 F음에 대한 움직임은 D 마이너로 가는 전주에 의해 서포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K543의 2악장에서 이 이론가 크랩스는 자신의 그래프에서 플랫 3도를 통한 펼침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크랩스는 마디 91, 126의 이 상위 중경층 그래프에 나타난 1도, 플랫 3도, 플랫 6도, 5도, 1도의 진행을 분명히 이 그래프에 나타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크랩스는 또한 쇼팽의 론도 OP1에서 단조의 샵 3샵을 통한 중경층 그래프의 반음계 요소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E 메이저로 조가 이동하였는데요. 이를 원조의 샵 3도로 구조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런 아르페지에이션의 예들은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드물고 정경층 레벨에서 신중하게 분석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지만 모두 쉔커의 단일 조성 시스템 안에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플랫 3도나 샵 3도는 3슈트페에 포함하는 대안적인 형태일 뿐인 것입니다. 반음계 요소가 상위 중경층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구조적인 도미넌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의 좋은 예는 앞서 살펴본 이 예시 2, 지금 나와 있는 악보인데요. 트라우어 왈츠 OP9 넘버 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슈베르트는 구조적인 오도를 4도의 감칠화음에 의해 강화시켰습니다. 저희 모두 익숙하겠지만 여기서 쉔커 포기법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인 맞물리는 슬러가 드러나는데요. 이 맞물리는 슬러에 의해 샵 4도를 통한 진행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쉔커가 설명했듯이 이 슬러는 2도 또는 4도와 관련된 진행, 즉 중계 화음의 특징을 갖고 근본 구조의 진행을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슬러를 플랫 2도 등의 반음계적 진행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예시 악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3악장과 쇼팽의 마주르카 B 마이너에서 근음이 반음 올라간 샵 4도가 구조의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구조적 딸림화음은 또한 이 증육화음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보여지는 악보인 하이든의 카오스를 쉔커가 그래프화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동그라미 친 음을 보시면 F샵, A 플랫, C, E 플랫의 증육화음이 5도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 샤흐터는 최근 브람스의 교향곡 2번 OP73 2악장에 대한 그의 성공적인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약간 다른 예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샤흐터는 동그라미 친 이 증육화음 FA D샵이 반음계적 성부 교차에 의해 이 메인 토닉인 D 화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즉 첫마디 베이스음 D가 직선을 따라 소프라노의 D샵으로, 첫마디 소프라노음 F가 직선을 따라 베이스의 F음으로 연장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부 교차에 의한 반음계 변화에 유사한 현상은 조성음악 문헌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들은 전부 상위 증경층에서 나타난 반음계 요소의 예인데요. 상위 증경층 그래프에서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실제로 우리는 완전히 반음계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논문에서는 더 많고 넓은 전경층 레벨이 더 복잡한 방식으로 반음계적인 요소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놀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악보들은 반음계 요소가 전경층이나 그 근처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예시들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음계적인 요소를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증경층에서 전경층 레벨로 내려오면서 이 화성적인 소스의 중요한 확장은 아마 6도와 7도를 통한 진행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 지금까지 살펴본 상위 중경층에서는 이 상행하는 진행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1도, 2도, 5도, 1도, 1도, 3도, 5도, 1도, 그리고 1도, 4도, 5도, 1도의 진행입니다. 6도나 7도를 통한 진행은 혹은 그보다는 하이 레벨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6도 및 7도의 슈트펜은 상승 및 하강 정도에 따라 차용음을 사용하여 메이저 및 마이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6도 또는 플랫 6도로의 진행은 플랫 2도, 2도 또는 4도의 펼침 안에서 흡수됩니다. 예로 1도 6도의 7, 2도 1도나 1도 플랫 6도, 플랫 2도, 5도 1도의 진행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7도 및 플랫 7도는 5도의 펼침으로 굴절합니다. 다음 악보에서는 쉔커가 7도에서 5도 진행에 집중하는 패시지를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처럼 7도들이 잠시 나왔다가 5도로 바로 흡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쉔커는 모든 믹스처와 반음계 요소는 하나의 조성 체계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기며 모든 범위의 반음계 요소를 토닉에 연관시킬 뿐 아니라 이 상위 증경층 레벨에서 반음계적인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예시들을 통해 이 쉔커리안들의 이론에서도 또한 이 반음계 현상이 작품의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데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쉔커의 이러한 주장들은 조성 체계에 대한 많은 기본 선입견들을 뒤집는데 음계의 중요성, 조성 관계, 화음에 대한 대체 기능,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들이 그러한 선입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감안할 때 논문에서는 쉔커가 19세기 후반 음악과 같은 극한 반응계 음악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그 익숙한 비판이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쉔커가 바그너와 그 다른 19세기 후반 작곡가들에 대해 비판한 것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들의 음악이 반음계적이다 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별 슈트팬들의 의미가 모호하고 이를 거시적으로 바라본 상위 증경층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또렷하게 표현되지 않았음에 대한 비판인 것을 암시합니다. 화성법 저서 89문단에서 쉔커는 많은 현대 작곡가들이 슈트팬을 성부 진행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슈트팬의 의미가 전적으로 부족한 반면 다른 경우에는 슈트팬이 너무 길고 너무 얇고 연장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숨겨진 성부 진행,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이런 성부 진행을 서포트하거나 지속시킬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쉔커의 바그너에 대한 유명한 공격은 확실히 이런 유형입니다. 화성법 저서나 이 다스 마이스터베악의 교재에서 그는 바그너가 너무 반음계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단 이 중경층의 표면이 이 전체의 곡 범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 비판의 의미는 중요한데요. 실제로 쉔커의 반음계 요소 화성 이론에 대한 실제 기여는 19세기 후반 음악 스타일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반음계적 후기 낭만곡들을 이해하기 위해 완전한 반음계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